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사람, 고려 사람, 조선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세 그룹은 각각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한국 사람. 먼저 한국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 사람은 현재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말합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사용하며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공유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매우 길고 다양해요. 고조선에서 시작하여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왕검에 의해 세워졌으며 이는 한국의 첫 국가로 여겨집니다. 이후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경쟁하며 문화와 영토를 확장했어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통일신라 시대에는 불교가 번성하고 화려한 문화가 발달했답니다. 이 시기의 유물로는 불국사, 석굴암 등이 있어요. 고려 사람. 이제 고려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려 사람은 918년부터 1392년까지 한반도에 있었던 고려 왕조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을 말해요. 고려는 왕건에 의해 세워졌으며 후 삼국을 통일하고 불교를 국교로 삼아 문화와 예술이 크게 발달했답니다. 고려 시대의 불교 사찰과 예술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많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 개경, 현재의 개성에는 많은 불교 사찰이 있었고 해상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번영했어요. 고려는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등과 외교 관계를 맺고 무역을 통해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어요. 또한 고려는 과거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선발하고 이를 통해 학문과 문화를 발전시켰답니다. 고려 시대의 주요 사건으로는 거란과의 전쟁, 여진과의 전쟁, 몽골 침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전쟁들은 고려의 사회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조선 사람. 마지막으로 조선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조선 사람은 1392년부터 1897년까지 존속했던 조선 왕조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을 지칭해요. 조선은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세운 왕조로 한양 현재의 서울을 수도로 삼았어요. 조선은 유교를 국교로 채택하여 국가의 기틀을 다졌으며 이는 정치,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조선시대에는 경복궁, 창덕궁과 같은 궁궐이 세워졌고 성리학이 발전하면서 학문과 교육이 중시되었답니다. 조선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한글을 보급했으며 이는 오늘날 한국어의 기초가 되었어요. 또한 조선은 많은 문화유산을 남겼는데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 팔만대장경 등이 있어요. 조선시대는 임진왜란 1592년부터 1598년까지와 병자호란 1636년부터 1637년까지 등의 큰 전란을 겪었으며 이러한 전쟁들은 조선의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고려 사람과 조선 사람의 차이점. 우리가 흔히 조선 사람을 생각하면 유교적인 가치관과 전통을 떠올리죠. 그런데 조선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고려 사람은 어땠을까요? 고려 사람과 조선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도 그리고 생활 방식에서도 크게 달랐어요. 먼저 종교적 차이를 살펴볼까요? 고려는 1000년 동안 불교 국가였어요. 경주에 가보면 불교 사찰인 황룡사와 같은 큰 사찰들이 많았죠. 하지만 조선은 유교 국가로 변하면서 불교 사찰을 대거 폐쇄하고 유교를 중심으로 한 사회를 만들었어요. 태종 때는 전국의 3000개의 사찰 중 242개만 남기고 모두 폐쇄했고 세종 때는 36개 사찰만 남기고 폐쇄했어요. 이 때문에 지금 경주박물관에는 목이 잘린 불상들이 많아요. 이는 불교 탄압 시기에 일어난 일이죠. 또 다른 예로 고려 시대의 왕궁과 조선 시대의 왕궁을 비교해 볼까요? 고려 시대의 수도 개성에는 왕궁보다 더 화려한 불교 사찰이 많았어요. 하지만 조선 시대의 수도 한양에서는 불교 사찰이 거의 없었고 대신 경복궁과 같은 웅장한 왕궁이 중심에 있었어요. 이는 조선이 유교적 가치를 중요시했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결혼 제도를 볼까요? 고려 시대에는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장가제도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경제권을 갖고 남자가 여자의 집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가는 시집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이는 세종대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경제적인 이유도 컸답니다.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가면 남자 집에서 노비, 의복, 기명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컸죠. 고려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살펴볼까요? 고려 사람들은 남녀 간의 혼인이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송나라 사신 서긍이 쓴 고려도경에 따르면 고려 사람들은 남녀 간의 혼인이 가볍게 이루어졌고 쉽게 이혼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 사람들은 목욕을 자주 했고 남녀가 함께 목욕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는 지금의 일본 문화와 비슷하죠. 또 하나의 예로 고려 사람들은 외가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어요. 고려 시대에는 남자가 결혼하면 여자의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외가와의 관계가 매우 가까웠어요. 하지만 조선 시대에는 시댁 중심의 가족 제도가 도입되면서 외가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답니다. 조선 시대에는 이러한 생활 방식이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크게 바뀌었어요. 조선의 유교적 사회에서는 남녀 간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었고 가부장제가 강화되었어요. 그리고 고려와는 달리 조선 시대에는 엄격한 종법 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족 제도가 변화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이 유교를 도입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도 컸어요. 송나라의 발전된 농업 기술과 상업 문화를 배워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였죠. 송나라 때에는 놀라운 경제 성장이 일어났고 이를 배우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조선은 유교를 도입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송나라에서는 모내기법과 같은 선진 농업 기술이 도입되었고 이는 조선에서도 빠르게 받아들여졌어요. 또한 송나라의 상업 발전도 조선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송나라에서는 화폐 경제가 발달하여 상업이 크게 번창했는데 이는 조선에서도 상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모델이 되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려 사람과 조선 사람의 차이점, 그리고 조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조선은 고려와는 많이 달랐고 유교적 가치관과 경제적 발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었죠. 다음 시간에는 조선이 왜 몰락하게 되었고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